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병원에 오시면 눈가주름이 갑자기 생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만 눈가주름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미세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날 일정 수준 이상 깊어지면서 보이기 시작했을 뿐인 거죠. 안녕하세요, 정종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런 눈가주름이 왜 생기는지부터 눈주름 없애는 베스트 시술 3까지 싹 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눈가주름 고민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필 눈가의 주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빨리 생기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받습니다. 원장님, 이마는 멀쩡한데 왜 저 눈가만 이렇게 좀 늙어 보이죠? 크게 한 3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가 피부 자체가 좀 얇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굴 전체에서 가장 얇은 피부가 바로 눈가입니다. 다른 부위 피부에 비해서 훨씬 얇기 때문에 상처도 잘 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두꺼운 책 표지는 좀 쉬었다가도 다시 펴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안쪽에 얇은 페이지는 어떨까요? 한 번만 접어도 그 자국이 그대로 남고 잘 안 펴지게 되겠죠. 우리 눈가 피부가 딱 그 얇은 페이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접히면 흔적이 남기도 쉽고 그 흔적이 누적이 되면서 점점점 주름으로 굳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눈둘레근이라고 하는 근육 때문에 있는데요. 우리 눈 주위에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하게 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안륜근 또는 눈둘레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근육이 얼굴에 있는 표정 근육 중에서도 가장 활동량이 많은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눈을 깜빡이게 되는데, 웃을 때도 움직이고 찡그릴 때도 움직이고 사실 눈만 떠 있어도 미세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반복해서 수축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결국 주름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인데요. 우리 피부의 탄력을 잡아주는 이 2가지 핵심 성분이 있어요.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엘라스틴 같은 경우는 늘어났던 피부가 다시 제자리로 고무줄처럼 돌아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2가지 성분이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눈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이 성분들이 조금만 줄어도 그 영향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른 부위에서는 아직 티가 안 나는 변화가 눈가에서는 자글자글한 잔주름으로 먼저 보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가주름이 보이기 시작하셨다면 그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이 3가지 요인이 한참 동안 진행이 되어 왔다는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일상 속 어떤 습관이 눈가주름을 더 빠르게 만드나요?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주름을 좀 키우고 계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음주 후의 야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술은 드신 후에 야식까지 드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라면, 치킨, 안주 같은 것들 말하는 건데요. 이 조합이 왜 문제가 되냐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발하게 분비가 되게 되는데, 거기에 활성산소까지 다량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의 주범인데 콜라겐을 파괴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자리 후에 야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눈가 주름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이 피부 콜라겐 합성을 떨어뜨리고 피부 회복 속도까지 늦추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수면까지 부족해지게 되면 피부가 재생할 시간조차 없어지게 되겠죠. 잠은 피부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회복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빼앗기면 주름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눈가 주름의 가장 큰 외부 원인이 자외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외선은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직접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꼭 선크림을 반드시 바르셔야 되고 눈가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선글라스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햇빛 때문에 눈을 찡그리는 동작 자체를 좀 줄여주기 때문에 눈가 주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아이크림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홈케어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이 질문도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습니다. 백화점에서 30만원 주고 산 아이크림이 있는데 이거 진짜 효과가 있는 거 맞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만큼은 조금 아닐 수는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가 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눈둘레근의 반복적인 수축, 피부 탄력의 감소와 콜라겐 등의 성분의 감소. 그런데 여기서 아이크림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근육의 움직임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양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발라서 근육이
마비된다면 그거는 화장품이 아니겠죠. 그건 약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아이크림은 어디에 작용을 할까요?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인, 피부 탄력 부분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표면 부분에 적용을 하게 되겠죠. 좋은 아이크림이라면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성분, 대표적으로 레티놀이나 펩타이드 같은 계열들이 있게 되겠고요. 엘라스틴 섬유의 손상을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나 비타민 E 같은 비타민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보습 성분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런 성분이 잘 배합된 제품을 꾸준히 바르시게 되면 미세한 잔주름이 부드러워지거나 피부결이 매끄러워지는 효과를 분명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미 깊게 자리 잡은 주름, 정확히는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정적인 주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주름은 아이크림으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미 접힌 종이에 아무리 무언가를 바른들 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미 피부 진피층까지 변형이 된 거라 이제 표면에 바르는 화장품으로는 되돌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비싼 아이크림의 한 개를 어쩌다 한번 바르는 것보다 보습력이 좋은 일반 보습제를 매일 꾸준히 바르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보습이 충분히 된 피부는 그 자체로 잔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이고 화장품 흡수도 더 잘 돼 보이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그래서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아이크림 하나에 큰돈 쓰는 것보다는 본인 피부에 잘 맞는 보습제 하나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바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요. 거기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생성을 도와주는 성분이 좀 들어간 크림을 함께 쓰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홈케어로 할 수 있는 건 잔주름이 더 깊어지지 않게 막아주고 피부 탄력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것까지입니다. 이미 깊어진 주름을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시술의 영역이죠. 원장님이 직접 뽑은 눈가주름 없애는 베스트 시술 3가지는 무엇인가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시술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가 보톡스, 두 번째는 눈가 주름 필러, 그리고 세 번째는 리투오입니다. 먼저 우리 동적인 주름에는 무조건 보톡스를 먼저 권해드립니다. 요즘에 홈케어 마사지기, 진동기기, 패치 같은 제품들이 보톡스를 대체한다고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육 자체의 움직임을 그런 기기로 멈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표정 지을 때만 잡히는 동적 주름이라면 굳이 비싼 기기에 돈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톡스 한번 받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죠. 보톡스는 우리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전달 물질을 차단을 하게 되면서 근육이 덜 움직이게 만드는 시술인데요. 근육이 가만히 있으니 주름이 안 잡히게 되는 거죠. 다만 보톡스는 시술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너무 가까이 놓게 되면은 눈 자체가 마비되면서 표정이 어색해지고, 또 양이 너무 많게 되면은 눈 주변 애교살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양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과는 보통 3달에서 4달 정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보톡스는 이미 깊게 자리가 잡은 정적 주름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깊은 주름이 발생했다면 말씀드린 보톡스보다는 주름 필러가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요. 깊은 주름인데도 보톡스만 계속 받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미 골이 깊게 패인 주름은 보톡스로는 안 펴집니다. 근육을 마비시켜도 이미 패인 골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미 자리 잡은 주름은 그 골을 직접 채워 넣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게 바로 주름 필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필러처럼 한 번에 많은 양을 채우게 되면 눈가가 부자연스럽게 부풀거나 울퉁불퉁해지기가 쉬워요. 눈가 피부는 워낙 얇기 때문에 일반 필러 시술법이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미세한 바늘로 소량씩 반복해서 조금씩 천천히 메어 나가는 방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깊은 주름을 가지신 분들도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 시술로 충분히 개선되는 경우가 많고, 앞서 말씀드린 보톡스와 함께 진행될 때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함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주름 필러로 자리 잡은 주름을 메우고 보톡스로 그 주름을 다시 만드는 근육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2가지 시술을 병행하시면 결과가 훨씬 자연스럽고 오래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피부 자체가 무너져 있다면 리투오를 추천해 드립니다. 스킨 부스터 하면은 리쥬란이나 주베롯 같은 걸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안 그래도 리쥬란 같은 시술 특히 통증으로 많이 유명한데, 눈가 같은 경우는 다른 부위보다 피부도 훨씬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통증이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시술들은 무너진 피부 구조 위에 좋은 성분을 채워넣는 스킨 부스터 방식인데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증이 심한 기존 방식이 아닌 리투오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요. 리투오 같은 경우는 인체 유래 ECM, 즉 세포의 기질이라는 성분을 직접 주입을 하는 시술입니다. 우리 피부 속에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 그물망 구조로 서로 엉켜서 피부를 지탱하게 되는데요. 이 구조 자체를
EC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리투온은 이 무너진 ECM 구조 자체를 채워넣게 되면서 게다가 동물유래 성분이 아니라 인체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이 높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도 훨씬 적고 통증도 다른 스킨 부스터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임상적으로는 한 번 시술만으로도 피부 볼륨과 결이 많이 개선이 되고요. 보통은 3번 정도 시술을 추천드리는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 진피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탄력이 좋아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 상황에 맞는 시술을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술 종류는 알겠는데 그래서 내 눈가 상태에 어떤 시술이 맞는지가 헷갈리시는 거죠. 그래서 자가 진단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릴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눈을 한번 웃어볼게요. 살짝 웃어봤을 때 눈가에 줄이 잡히고 표정을 풀면 다시 사라지는 동적 주름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눈가 보톡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시술이기 때문이죠.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 분들 중에 이런 패턴이 가장 많으십니다. 표정과 상관없이 가만히 있어도 깊게 자리 잡은 주름들이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골이 깊게 패인 정적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눈가 주름 필러가 더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깊은 주름의 골을 직접 메워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보톡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깊이 있는 주름까지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피부 탄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눈가 피부결이 자글자글하고 푸석푸석한 분들은, 그리고 다른 시술을 받아봤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으셔서 고민이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라면 리투오가 적합합니다. 피부 구조 자체를 재건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피부 개선을 기대하실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 3가지 시술이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요 중에 2가지 이상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보톡스와 주름 필러는 함께 진행할 때 더 효과가 자연스럽고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리투오 같은 경우도 피부 구조 자체를 받쳐주게 되면 시너지가 되게 좋은 케이스가 많이 있죠. 다만 어떤 조합으로 가야 할지는 환자분들의 눈가 상태, 피부 탄력, 깊이, 그리고 평소에 표정을 내가 어떻게 짓느냐, 표정 패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눈가 주름에 대해서 5가지 질문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눈가 주름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 눈가 주름으로 고민하시는 주변 분들께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종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